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금 기하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수학 시간입니다. 지금 1강, 2강, 3강에 걸쳐서 2차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이제 4강 벡터의 시작에 들어왔습니다. 벡터의 뜻과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벡터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을까? 곱셈도 있나? 뭐 나눗셈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칙연산에 대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수에 대한 사칙연산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수의 예,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때까지의 수라고 하는 것들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수라고 했던 것들 중에 특이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것은 좀 특이했죠. 왜? 뭐가 있어서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이 그냥 a로 나오는지 마이너스 a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a의 값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었죠. 초등학교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중학교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직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0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수에 대한 거를 배울 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왜? 얼마만큼이라서? a 칸만큼이라서. a 칸만큼이라서. 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이것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a 칸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맞아요.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 말고 a 칸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요. 이거에 대한 거를 크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과 크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네, 맞습니다. 개념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건 방향과 크기가 있는 여기서 보면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양을 벡터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벡터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이라고요. 그 중에 크기만 있는 양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칼라 아니면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 값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과목에서 기하보다 물리 1에서 배웠던 힘과 일 부분에서 훨씬 더 어렵게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벡터에 대한 간단한 성질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할 것들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요. 벡터 중에도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져 있는 평면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 공간 3차원 입체 공간에 나와 있는 벡터도 있나? 맞습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알아야 돼요. 크기에 대한 것도 따져야 되고 방향이 있는 것도 따져야 되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2는 2다. 뭐 숫자끼리 비교할 거면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벡터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고 내가 동쪽으로
두 칸 같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동쪽으로 두 칸 간 그 벡터에 대한 것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남동쪽으로 두 칸 간 거에 대해서는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벡터가 두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두 함수 같다는 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두 벡터가 같다는 거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둘 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이 중에 벡터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크기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방향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써볼게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향, 예를 들어 남향 뭐 이런 거를 할 때 뭐를 이야기해야 돼요? 어디에서 시작에서 방향이라고 하면 끝, 지점, 시작점에서 끝 지점이 있어야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에서 시작과 끝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끝 지점을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그것을 잇는 뭐를 그릴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방향 벡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것의 방향을 그릴 수 있고요. 그것의 크기가 뭐라고? 이 벡터의 크기라고요. 그래서 시점을 A라고 놓고 종점을 B라고 놨을 때 이거에 대한 벡터라고 하는 거를 A에서부터 B로 가는 벡터다 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요.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그 다음 그것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이 벡터의 크기,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을 벡터의 크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건데 기준, 단위를 정해주면 좋겠죠. 단위를.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크기가 0인 벡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0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0 벡터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0 벡터라고 하는 것 표현 이렇게 합니다. 0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사칙연산에서 덧셈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사칙연산에서 곱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0벡터, 덧셈, 곱셈, 단위 벡터, 곱셈에 대한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을 겁니다. 대학교에서 대학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왜 저 두 벡터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왜 정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크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벡터라고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벡터 AB에 대한 이야기, A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B까지 간다고요. 방향은 이 방향. 그래서 그거의 크기가 벡터의 길이에 대한 거 똑같으니까 값 얼마다? 4다. AC라고 하는 벡터 AC 어떻게 표현한다고? A에서부터 C까지. 이거에 대한 길이 3, 4, 5. 그래서 값 5. 벡터의 크기. 그 다음 이거의 벡터의 크기 AD에 대한 벡터의 크기 값 얼마다? 이 길이 3이니까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벡터의 벡터라고 하는 거는 a, b 벡터라고 쓸 거고요.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벡터 a, b에 절대값을 붙인 것이라고요. 이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밑에 거는 값이니까는 스칼라고 위에는 벡터고, 벡터는 스칼라 값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의 방향까지 있는 거라서 두 개에 대한 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을 서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칙연산을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수에 대한 거, 상수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를 상수배? 뭐가 상수예요? 먼저 벡터의 크기 스칼라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이 4고요. 벡터 AC의 값이 5고요. 벡터 AD의 크기가 3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벡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서로 같은 벡터가 서로 같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벡터라고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아까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 거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은 벡터를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에는 시점과 종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 시점이 움직이면 종점도 똑같이 움직이면 되죠.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맞아요. 평행이동한 것만큼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평행이동은 자유롭고 방향이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만 같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 있는 이 벡터와 여기에 있는 이 벡터가 어떻다고요? 근데 여기는 방향이 다르네요. 방향이 다르니까 같은 벡터 아니죠. 대신에 방향이 정반대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시겠나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 방향과 이 방향 정반대죠. 그러니까는 뭐를 붙여준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수직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수직선 생각할 때 여기 a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표현했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a 마이너스 a 정반대일 경우에. 그래서 문제 2번 봐볼게요. 문제 2번에 a, b와 같은 벡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AB와 같은 벡터를 모두 고르시오. AB와 같은 벡터. 그럼 어디 있어요? ED 벡터, OC 벡터, FO 벡터, 벡터 FO, 벡터 OC, 벡터 ED 벡터. 됐죠? AD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고르시오라고 이야기했네요. AD와 방향이 같은 벡터. 그럼 이거와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는 어떤 벡터 있어요?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다. 크기는 달라도 상관이 없다. 방향 같으면 됩니까? AC 벡터, FE 벡터, AO 벡터, OD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AD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D를 구하시오. 여기가 1, 1이니까 값 얼마다?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A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건데 방향이 반대다 하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벡터 C,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의미, 이런 의미인 거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게 방향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벡터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시점과 종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과 크기가 같은 거를 지금 의미한다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벡터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행 사변형.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덧셈과 뺄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됐죠?
시점 A라고 하는 A에서 B까지 종점까지 가는 이 벡터와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이 두 벡터를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더하고 싶다고요. 물리에서 어떻게 배웠어? 이거에 대한 거 평행사변형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벡터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평행사변형 시점을 평행이동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이거와 이거 같은 벡터를 평행이동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 B에서 B, C 다시로 가는 이런 벡터를 그릴 수 있다고요. 이런 벡터를 그릴 수 있다고요. 이런 벡터를 그니까는 뭐 어떤 거 평행사변형 A, B에서 B, C 다시로 가는 A, C 다시의 그런 벡터를 그릴 수 있다고요. 이런 벡터를 됐죠? 덧셈 끝. 덧셈 끝. 이게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덧셈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이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AP라고 하는 것과 AD라고 하는 거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더한다고 할까? AD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같은 벡터를 옆에다가 붙인다고요. 붙이고 나면은 AB로 왔다가 이렇게 가면 되니까 어떤 벡터? 이 벡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됐죠? 그래서 덧셈에서 두 벡터를 합하면 대각선으로 나아가는 벡터 두 힘의 합성이라고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힘의 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벡터의 성질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볼 건데요. 두 개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요? 그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거의 대각선 방향. 다시 두 벡터를 더하고 싶다. 그럼 두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A, B 벡터를 더하면 그거를 지금 여기는 지금 벡터가 꼬리를 물고 있네요. 그러니까 AC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 C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또 꼬리를 물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AD라고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꼬리 물기입니다. 꼬리 물기. 덧셈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가지고 싶다. 그럼 이 벡터와 평행인 벡터로 평행 이동해서 꼬리 물기 하는 거예요. 꼬리 물기, 꼬리 물기, 꼬리 잡기.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벡터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에 대한 거, 성질 4개에 대한 건데 이 4개에 대한 거는 그냥 숫자 사칙 연산에서의 성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다. 0벡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다. 그거에 대한 성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알고 있는 성질들에 대한 것들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벡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덧셈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할 때 어떤 이런 4가지의 규칙이 필요해요. 이거에 대한 거는 대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덧셈에 대한 것들을 정의할 때 이 4가지에 대한 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이 성질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문제 같이 해결해 볼게요. CA 벡터 더하기 BD 벡터 더하기 DC 벡터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아까 덧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꼬리 잡기가 포인트라 했죠? 꼬리 잡기 한번 해볼게요. CA와 관련된 거, A와 관련된 게 없네요. 그럼 끝. BD와 관련된 거 봤더니 BD하고 어떻게 BD하고 DC하고 꼬리 잡기가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BC 벡터라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CA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꼬리 잡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BA 벡터라고요. 그래서 이 벡터는 BA 벡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도 QS 벡터, SR 벡터니까 두 개 가지고 QR 벡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PQ 벡터, QR 벡터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PR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AB 벡터라고 이야기하면은 BC 벡터라고 붙일 거고 BC 벡터라고 하면 CD 벡터 붙일 거니까는 D 벡터 다음에 DA 벡터라고 붙일 거예요.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DA라고 하는 걸 붙일 거니까 꼬리 잡기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벡터니까는 무슨 벡터? 0벡터. 그래서 저 벡터는 0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덧셈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뺄셈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해 볼게요. 뺄셈에 대한 거는 뭐만 알면 되냐면요. 똑같이 평행사변형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A라고 하는 점에서 B라고 하는 벡터를 이런 벡터가 있는데 A에서 C라고 하는 이 벡터가 있어요. A, 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뺀다고 하면 이것도 결론은 꼬리잡기입니다. 꼬리잡기에 대한 거는 덧셈과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라고 한다 했어요? 방향이 어쩐다고? 방향이 반대라고. 맞죠? 그래서 AB 벡터에다가 CA 벡터로 가는 이 그림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AB 더하기 CA 벡터인데 꼬리 잡기 보이시나요? 그니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CA 벡터에서 AB 벡터로 가는 거니까는 이 벡터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니까 뭐라고? C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법칙 AB에서 AC라고 하는 벡터를 뺄 때는 뒤에서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AB라고 하는 거에서 B라고 하는 벡터를 뺄 때 똑같이 평행사변형인데 어떻게 뺀다고요? 뒤에서 앞에 거를 뒤에서 거꾸로 가는 꼬리 잡기에 거꾸로 가는 그 대각선의 방향이라고요. 됐죠? 차는 이거고 합은 이거고 이거는 차, 이것은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A, B 벡터라고 하는 거를 A 벡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A, C라고 하는 벡터를 B 벡터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에서 B를 더한 거는 뭐라고요? 대각선의 방향. 됐죠? 그 다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는 뭐라고요? 이 대각선의 방향. 됐죠? 합차에 대한 것만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아주 감사하겠어요. 별 3개. 됐죠? 이것의 모든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다? 꼬리 잡기.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덧셈에서는 평행이동에서 꼬리 잡기, 뺄셈에서는 방향을 바꿔서 바로 꼬리 잡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쉽게 덧셈과 뺄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OA라고 하는 벡터를 A 벡터, OB라고 하는 벡터를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A, B라고 하는 이 A, B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아까 꼬리 잡기가 포인트라 했죠? 꼬리 잡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러니까 B 빼기 A 벡터. 그 다음에 A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AT라고 하는 거 그럼 시작점이 여기야 되니까는 요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덧셈과 뺄셈의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꼬리 잡기 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에서 AD 벡터를 뺐다. AB에서 AD 벡터를 뺐다. AB에서 AD 벡터를 뺐다라고 하면은 아까 어디서? AD의 방향을 반대로. AD 방향을 반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는 바로 대각선의 방향. 뒤에서 앞으로 가는 저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벡터 D, B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의 크기가 얼마라? 피타고라스 정리니까는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문제 9번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벡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친구들하고 함께 문제 해결해 봤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와 해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해결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빠이. 안녕.